그런데 실록의 졸기에 역시 단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집안을 다스리는데 단점이 있었으며 청렴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서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거, 황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신의 풍모. 국왕을 보조하는 대신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황희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대신은 황희 같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청렴해서가 아니에요. 국왕에게 대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이 세종하고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세종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아마 다른 왕이었으면 이런 대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텐데 세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이 있어서 황희가 있고 황희가 있어서 세종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지나치게 관대하고 제가의 단점이 있었고 청렴하지 못하고,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당대에 황희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걸 기록에 다 남긴 거죠. 이게 황희의 본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황희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황희가 살아있을 때 없던 이야기가 사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바로가 아닙니다. 성종 때, 제가 실록에서 찾아보기로는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성종 8년 1477년에 이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종조의 황희는 정승 노릇을 30년간 했지만 가산을 돌보지 않아 집이 텅 비었습니다. 여기에서 청백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당대에는 황희가 살아있을 때는 나오지 않던 이야기가 사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칙이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있어요. 지금은 종실 재상들이 사는 집을 사치스럽게 할 뿐 아니라 강가에 정자를 지어놓고 놀며 잔치하는 장소로 삼습니다. 대신들이 나란 일 걱정하지 않고 놀고 잔치하기를 일삼으니 이게 옳겠습니까? 옛날 황희처럼 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없던 황희가 소환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조금씩 가난한 황희, 가난한 정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 말이 나온 것은 임진왜란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1686년 숙종 때 일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세종 때를 모르는 것만큼 세종 때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실록이라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실록도 제대로 못 볼 때입니다. 소문으로 황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조선 후기까지 간 거죠. 우의정 이단하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세종께서 민간에 사치스러운 풍조가 있음을 걱정해서 황희에게 말씀하시니 황희가 신이 곧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음에 왕을 만들어 왔는데 굵은 배로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의 옷이거든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이 백관을 통솔하는 자로서 스스로 제가 먼저 이런 차림새를 했으니 백관들이 어찌 사치를 범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세종대왕도 나도 그래야지, 이걸 깨달아서 몸소 검약을 보인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세종이 그 말을 받아들이자 한때의 사치풍조가 크게 고쳐졌다고 합니다 라고 이단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하도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근거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이 말을 붙입니다. 신이 또 전해오는 옛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근거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숙종 때 사람도 이게 근거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황희를 청백리라고 하는 걸까요? 자, 역사학은 기록의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황희가 청백리라고 하는 기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황희가 청백리라는 얘기가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고대방에 조선의 청백리 218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고대방은 어떤 책이죠? 1924년에 강효석이라고 하는 분의 사찬입니다. 1924년. 황희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 거리는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50보, 100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어떤 자료를 전고대방을 쓸 때 가지고 있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건 믿을 수 없는 기록이죠. 언제 기록이죠? 황희 당대의 기록인가요? 황희가 세상을 떠나고 몇백 년 뒤의 기록인가요? 네, 몇백 년 뒤의 기록입니다. 몇백 년 뒤에 이 사람들은 몇백 년 전의 황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역사학은 기록의 학문이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지만 기록 가운데에서 어떤 기록이 중요하냐? 당대의 기록이 중요하다. 당대의 기록이라면 이호문의 사초 그리고 문종실록에 실려있는 황희의 졸기 이것이 중요한 기록이죠. 그 이후에 어떠한 지식도 이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난 것이 있다면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실록 이외에 다른 기록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정. 하지만 그것이 없는데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음.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자, 황희가 청백리라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 물음에 한번 대답을 찾아보세요. 제가 보는 황희는 굉장히 훌륭한 재상입니다. 세종대에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황희는 세종을 정말 필요한 요소에서 도와주면서 그 수많은 업적이 가능하도록 만든 명재상이에요. 자,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평가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적어도 황희가 청백리이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건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백리가 아닐 수가 없어.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간 잘못이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느냐? 그 사람의 몇 살 때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나름대로 다 세상의 모든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평가를 하면서 저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 냉정한 평가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수백 년이 지나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2023년의 한국인 가운데 500년 뒤, 1000년 뒤에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 될 사람이 누가 있을지, 거꾸로 황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